그리고 설 연휴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야, 무리수지 않았으면 행복한 거 아니야? 무리수지 없었으면 행복하게 잘 지냈던 거 아니야? 네? 아, 그건 숙제도 아니지. 뭐지요? 무엇이요? 서로 나올 거야. 자전거 배워. 1번 프로였냐? 네, 프로였는데. 근데 우리 2월 26일 안 하고 슬픈 아, 뭐나. 이건 13일에는 어? 13일에는 스트는 왔나고? 이건 있다고? 요즘이 떠드는 네? 경향이 있다? 어려운데 요즘 떠드는 경향이 있어. 저요? 금년이요? 너요. 난 자꾸 나가는 경향이 있어.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죠? 그 나눠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위치 에너지들을 이야기해봤는데,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과 다른 곳에 있는 위치에 받게 되는 에너지를 자,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정근이 보고 웃고 있는 거야? 누구요? 정근이가 쫓겨났구나. 화장실 지하고 화장실 나가는데.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들의 종류들,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죠.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한 특징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기준면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상태이다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를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보존력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질 수 있죠? 기준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뻥치지 마시고요. 기준 위치에서 이번이 거기 안 보이지? 최대한 좀 와야 돼. 자, 기준 위치에서 현 위치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자, 외적이 해줄 일을 해주겠다. 자,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에 어떤 특별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 U라고 많이 쓴다랬지. UI라고 하는 게 이니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다. 처음 위치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죠. 규민이 뭐 보고 있니? 어? 또 규민아 멍청이 되지 마고. 이제 머리카락 짧아서 무슨 책을 냈지?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과학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학부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야지 좋은 학교 가니까. 진짜 안 하면은 듣보잡인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학교생활 열심히 안 해서. 또는 열심히 해도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갖고 진짜 듣보잡인 학교. 친구 애들이 이렇게 학교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숭실대만 해도 이름 있는 학교. 서울은 고구려자요. 서울 남서울대학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충청도에 있잖아. 서울대학교 뭐 이런데 서울대학교 서울대 짭이네요. 그런데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조심해. 열심히 해야 돼.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해. 물체를 낮은 포텐셜 에너지 있는 곳까지 이동시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때 외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외력이 나타나겠지. 네. 자, 이렇게 외력이 나타날 때 이게 T야. 자, 이런 힘이 나타나서 물체를 이동시켜 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이동시켜 준 만큼 물체는 일을 해준 거지. 그래서 외력이 한 EXT는 이렇게 쓸 수 있다. WEXT 곱하기 보트 DS라고 얘기해. 자, 이거는 힘이 일정할 경우에 써줄 수 있지.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적분 표현을 써서 나타내줘야 되겠지. 처음 위치에서 낮은 위치까지 FEXT 루트 여기서는 DS라고 써줘야 되는데 이게 일의 크기야. 일을 해준 만큼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해준 만큼 포텐셜 에너지 증가해서 UF-UI라고 하고 얘가 델타 U가 된다. 그래서 UI를 기준적으로 잡았을 때 그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해준 일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해요? 자, 그런데 말이야. 얘를 움직여줄 때는 약속이 있어. 이건 할리데이에서는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실제 고전역학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얘기해야 되거든. 심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는 올려주는 동안 해준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를 시켜주면 안 되겠다. 이걸 할리데이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까지 갔으니까 어차피 속력이 0에서 0으로 변했으면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취급해주는데 그거보다는 속력을 어떻게 일정하게 들어주면 되겠다. 일정하게 들어주되 거의 뭐에 가깝게? 0에 가깝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1m 이동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 정리해줄 때 이래서 정리해줄 때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힘든 점이 있어. 자, 또 한 가지 힘을 외력을 누가 주지? 내가? 이거? 성준이 칩판에 들어가 있니? 성준아! 예. 소리는 그쪽에서 나오는데 내가 아닌가? 자, 얘네들은 외력을 주는 힘의 정체를 알 수가 없더라는 얘기야. 이거를 누구나 쉽고 속력의 변화 없이 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야. 이유를 보자. 왜 힘을 줬을까? 일을 해주려고 말. 이동시키는데 왜 이런 힘이 필요했을까? 누군가 회의를 해서. 왜 이런 힘이 필요했을까? 반대로 힘이 되겠네. 그렇지, 누가 대답했어? 저요? 오. 이쪽에 어떤 크기가 같은 또 다른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공간 내에서 작용하는 자연스럽게 포텐셜 에너지가 큰 쪽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보존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FC를 뭐라고 부르는데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야? 보존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자 쓴 것은 영어에서 컨저버티브라는 말이 있어. 뭐라고? 유니버셜이지. 외국. 컨저버티브가 아니 보존 외국 기사가 보존적인. 보존적인. 아니 애초에 컨저베이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보존이라는 거지. environment conservation으로 환경 보존이야. 헷갈렸어요? 외고 이겼나? 외고 줬었어? 아니 넣은 적이 없는데 날 좋아한다니까요. 미추얼 외고 1차 아니 그걸 탈락했으면 여기를 어떻게 와? 나보다 외고보다 입실적이 빠른데. 그러니까 너 타이머 지금 재작년에 장고
진짜 아까운 라인인데 말레이시아 쪽에 뭐가 있어? 과부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과부 상당히 드물거든. 과부 드문데 말레이시아 쪽에 과부가 있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가? 싱가포르에 과부가 있어. 거기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과부야. 거기 다니다가 때려치고 구덕비랑 했는데 아버지가 주재원이었나 봐. 그 기숙사 남아 계속 다니면 되는데 때려치고 한국에 왔어. 이상한 친구네. 그냥 과학 학생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의 커리어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갖고 영재학교 떨어졌어. KSA는 없었거든. 떨어지고 인과도 떨어졌어. 그 미추홀과학부 왔어. 미추홀과학부. 등수에 딱 적합하게. 이거 국제고 왔는데 그 국제고에서 지금 1등이래요. 자, 그래서 과학부 선발 기준을 모르겠어. 준수 어떻게 붙었지? 나는 왜 저랑 2차 안 해보셨잖아요. 저랑 2차 안 해보셨잖아요. 나하고 한 번도 안 했니? 네. 내가 화학생이랑 한 번. 내가 하기 싫어서 빼달라고 그랬어. 나 엄청 자, 한참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를 보존력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존력, 여기서 보존력은 외력과 크기 갖고 방향이 어때? 반대인 힘이 돼 버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얘의 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FC 도트 DS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또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1000m에서 나중에 10까지 FC 도트 DS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식을 왜 써주냐면 자꾸 이 식을 써주면은 적분표현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 가지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그래. 우리 적분의 기초는 지난번에 해줬지. 차수 네. 올라가고 이런 것들 설명해줬지. 네. 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보존력이 한 1의 음의 값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표현을 내려줄 수가 있다. 자, 외력의 한 1을 이용해서 뭘 정리할 수가 있어? 외력의 한 1을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보존력이 한 1의 음의 값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다.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존력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안 보여? 글씨도 안 보여? 머리가 크네. 머리? 머리 크고 배나 안 보이네. 오래됐어. 말을 처음 듣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자. 보존력의 조건을 한번 보자. 자, 보존력이 되기 위해서 보존력이란 어떤 걸 보존력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보존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한 일이 같을 때 이 일은 보존력에 의한 일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일하는 내 이쪽에 A 위치가 있어요. 내 이쪽에 B 위치가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보자. 이런 경로를 가는 방법과 이런 경로로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경로의 길이가 다르겠지. 랜덤하니까. 얘를 1경로, 얘를 2경로라고 하자. 이때 보존력이 한 1이라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르는 일과 A에서 B까지 2경로를 따르는 일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지? 중력의 예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중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중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예를 자, 중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중력이 하는 일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여기 질량이 m이나 I가 있지. 이 물체는 아래로 mg라고 하는 중력이 나타나고 있어. 방향까지 해서 자, 벡터 표시까지 해줘볼까? 자, 그래서 물체는 아래로 내려와서 얼마큼까지 내려왔다라고 할까? h만큼 내려왔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중력에 대한 일은 얼마가 돼버리지? 원래 F 여기서 중력이 아니기 분연력으로 나타나는데 FC 도트 자 S 벡터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따라서 얘는 뭐가 돼? mg h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해.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한번 살펴보자.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빗면의 경사가 얼마라고 할까? 세타라고 해. 세타라고 할 때 임의 위치에 있을 때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고 mg라는 중력을 받고 있고 mg라는 중력을 받고 있고 자 얘는 어때? 자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얼마의 힘으로 내려오려고 합니까? MG 슬라이딩 세타. mg 사인 세타라는 힘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해요. 오케이? 자 이때 물체가 갖는 높이는 얼마였고? h였고 변의 길을 s라고 해보자. 변의 길을 s라고 했을 때 이때 나타나는 일은 mg 사인 세타 변이 방향 이 방향도 s만큼 나타났지? 네. mgs 사인 세타라는 힘이 1이 나타났다라고 해. 여기서 s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뭐가 돼버리지? S 곱하기 사인 세타는 H가 돼버리지. 따라서 얘는 mg H가 되었다라고. 그럼 랜덤한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꼬맹이 자식들이 시끄럽구나. 잠깐 봐주세요. 옛날에 이제 선생님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꼬맹이들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꼬맹이들이 엄청 시끄러운 거야. 그리고 이과계도 밤도 없을 때지만 이과계 시켰고 등치 엄청 크게 이누기 나가서 조용히 하라고 시켜. 준율쌤이 어이 하면 되는데 걔네들이 교사한테 가더니 문을 열고 삐끔이 열고 이러더라고. 얘들아 조용히 해주겠니? 오 준수야 애들이 깔깔거리고 계속 떠들. 그래서 내가 가서 욕을 해버렸어. 생각하는 게 낫잖아요. 같이 가. 자 여기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얘는 높이가 얼마라고 해? h만큼의 높이를 갖고 있었다고. 자 이때 이 비변을 내려온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물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순간에 아주 작은 삼각형인 빗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때 경사각이 세타고 높이를 델타 y, 빗변의 길이를 델타 s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물체는 빗면 방향은 얼마 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니 이 순간의 값이 MG 슬라이딩 세타. 사인 세타. 맞아요. mg 사인 세타를 기억하시고 여기 오래가 자 mg 사인 세타가 되버렸대. 자 그렇다면 이 구간 동안의 한 일의 값은 얼마가 돼? 델타 w라고 한다면 얘는 mg 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s가 될게. 자 그럼 델타 S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뭐가 되버리지? 델타 Y. mg 곱하기 델타 y가 될 때. 그럼 전 구간에 대해서 한 일을 계산해 보면
얘는 시그마 델타 W가 돼버리지. 델타 W 모두 합쳐보지. 자, 모두 합쳐봤더니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mg는 일정하고 시그마 델타 y가 되지. 자, 높이의 총합이니까 얼마가 돼버리죠? h가 돼버리겠지. 자, 이렇게 이동 경로와 관계없이 항상 한 미리 같은 중력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건 일이 없지. 왜냐하면 수평으로 일을 할 때는 단지 이동만 시킬 때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한 미리 0이라고 했었어. 이게 변이는 있지만 이동시키는 데는 일이 필요 없었거든. 그래서 자, 원위치로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데는 이 크기가 0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자, 경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존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중력은 보존력의 한 일자의 교류가 된다라고 하지. 그럼 이게 마찰력이라면 얘는 보존이 될까? 보존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찰력은 운동 경로에 관계한단 말이야. 이게 운동 경로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 길이에 따라서 한 일이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보존력이 아니다. 보존력이 아니지 아니다. 즉 마찰력은 보존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보존력에 대한 정의로 이런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정의는 이런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어. 해 경로에 대한 일이 0일 때 마스크 벗으라고 해서 학원 올 때 마스크 써야 되지? 그렇죠. 왜요? 30일부터 아예 풀리는 거 아니에요? 학원하고 학교는 예외야. 대중교통하거나 학교는 대중교통이 예외야. 그냥 학교에서 아마 벗고 있을 거야. 학교에서 다 벗고 있던데. 자, 폐 경로에 대한 일이 0일 때 보존력에 의한 일. 자, 이쪽에 A 위치가 있고 이쪽에 B 위치가 있었어. A에서 1경로를 따라서 2를 해주고 다시 2경로를 따라서 A까지 오게 되는 이런 경우를 자, 여기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자,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B에서 A까지 오는데 이 경로를 따라오는 일은 똑같이 A에서 B까지 이 경로를 따라하는 일과 크기는 같지만 운동 방향이 어때? 반대지.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붙여줘야 되겠다. 오케이? 자,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A에서 B까지 이 경로를 따라 1경로를 따라 한 일과 좀 전 정의에 의해서 A에서 B까지 이 경로를 따라 한 일이 같다라고 했네.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WB에서 A까지 이 경로를 따라 한 일과 같겠지. 자, 얘를 이항시켜주면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네.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2를 해주고 자, B에서 A까지 2경로를 따라 2를 했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폐 경로에 대한 일이 0이 될 때 바로 보존력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대표적인 경우가 올라갔다 내려가면 중력에 대한 일 뭐가 되지? 빵이 돼버리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빵이 돼버린단 말이야. 또 마찰력에 대한 일은 어떨까? 갈 때도 일을 하고 올 때도 일을 하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자, 마찰력에 대한 일은 비보존력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5일 동안 뭐 했습니까? 칼 봤습니다. 뭐 했는지 알아? 밥 먹어. 먹고 자고. 5일 동안 밥 먹어. 먹고 자면 안 빠져나오는데 애니메이션. 먹고 자고 사고요. 아, 먹고 자고 싸고. 딱히 부정은 안 하는데. 아니 뭐 니들도 다 했잖아. 선생님은 5일 동안 하루 평균 수면 할 일 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잤는데 오.
진짜 연결되니까 신기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피곤한 거예요. 잠을 좀 많이 잤어요. 어쩌라고 하는 네? 진짜 하루 20시간 있는 거 같아. 토할나 진짜. 오히려 더 폭발이라. 나도 잠깐 나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사다가 또 먹을 거야. 대학 그러면 세 번째. 50인데 자, 보존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보존력은 저희 할머니가 술 마시는 라이브를 보시고 어휴 제 속 베리겠다 그러던데요. 저희 할머니가 섞였으면 죽었겠지. 선생님이 아는 사실인데 엄청나게 건강을 챙겼는데 일찍 죽었어. 네?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나게 건강을 잘 챙겨가고 보약도 먹고 건강식품 먹고 병원 가서 검진받고 운동도 하고 엄청나게 그리고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술을 계속 먹어야지. 진짜로 연애하면 되겠다. 고기 먹는 사람이 99%. 뭐라고? 먹어요? 연애하면 죽는다고? 아니에요. 안 하든. 선호가 연애하면 죽는다고? 연애하고 선호 헤어지면 죽는 거죠.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헤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연애가 아니지. 이 혼자 짝사랑하는 거고. 내적 친밀감이라는 거죠. 최근에 봤어? 아마 설레 봤어.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봤다고? 어제 봤어. 어제 설 아니구나. 혼자만 봤으면 어제 설날인 줄.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구하는지 좀 어려운 얘기 잠깐 스포트 해드릴까요? 약간 어려운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보존력에 의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값이라고 얘기했지. 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WC가 되는데 이 값은 인테그럴 처음위치에서 나중위치까지 FC 도트 DS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거를 미분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인테그럴 DU야. I에서 F까지. 또 얘는 인테그럴 I에서 F까지 FC 도트 DS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럼 알맹이만 뽑아내면 알맹이가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DU라는 것은 마이너스 빼먹었어. 자 마이너스 FC 도트 DS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FC라는 녀석을 이렇게 정리해볼까? FC는 성분별로 나타내주면 FX F의 X 성분이지 곱하기 I 더하기 FY J 더하기 FG K 해시라고 써줄 수가 있어. 야씨 앞에 앉은 큰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고생하는구나. 동우야. 죽으랴. 그만 뒤에 나오기 좀. 동물은 아니 너왜 이렇게 커? 동우야 이거 안 듣기가 큰일 아니, 아니야. 동우야. 난안 듣기. 이리로 이렇게 크면 전체적으로 키가 크잖아. 근데 민욱이는 앉은 키는 작은 거 같은데. 얘요? 얘요? 얘는 그냥 크잖아요. 지원이하고 민욱이 둘 다. 다리가 길어서. 비슷해. 손으로는 앉은 키도 작고 키도 작고. 손잡아 다 쳤대요. 혼자 맞아. 제대로 커봤자 172. 불쌍해. 제가? 네. 네. 69. 지금 69예요. 이게 끝이야. 맞아요. 끝났어요. 다 쳤대요. 뭐 쭈그들레만 나왔네. 나이는 쭈그러들어 진짜 진짜 잘 준다. 너는 늘어나는 거. 자, 늘어나지 너는 키 크니까. 자 BXI 햇 더하기 BY J 햇 더하기 DG K 햇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성분
벡터별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때 이거를 한번 그려보자. FC 도트 DS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니? 같은 성분끼리 공간 살아남았지 도트곱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fx dx 더하기 fy dy 더하기 fg dg가 되버렸네.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이 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U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건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문제 푸는데 5대0이야. 5대0.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보여주실 수 있거든. 그럼 전에 한번 봤던 거야 라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원래 이제 3학년 과정인데 2학년 2학기부터는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학교 학습지에 나와.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그것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자.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dx분의 du라고 쓸 수 있는데 단 y와 g가 일정해야 돼. y하고 g가 일정하다면 dy, dg가 0이란 얘기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dx분의 du라고 써줄 수 있고. 자, 마찬가지. fy라는 녀석 같은 마이너스 dy분의 du가 되는데 xg가 일정이야. 자, 한편 fg라는 녀석도 살펴보면 마이너스 dg분의 du가 되는데 이것은 xy가 일정이지. 쓰기가 되게 불편하지. 미분 표현해놓고 누가 일정하다 쓰기 되게 불편하네. 시간만 변하고 나머지 안 변하게 했을 때 변화량을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D라는 표현 대신에 라운드라는 뜻이에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한 편미분이라고 불러. 부분적인 미분이라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는 미분은 전미분이야. 전미분에 비해서 편미분은 엄청나게 편해. 다른 변수도 고려하지 않아. 독립변수도 고려하지 않고 한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거든. 오케이? 엄청나게 쉬운 미분이야. 실제 가장 쉬운 미분이야. 이게 부호는 어렵게 생겼는데 이게 가장 쉬운 미분이야. 미분 방법에서는. 자, 얘는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라고 하고, 또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u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fc를 어떻게 쓸 수 있지? f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i 햇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j 햇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u k 햇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5대0 약속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 완전 5대0이야. 수업 외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정도야. 여기서 이런 걸 보자. 델타라는 기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원래 델타는 이렇게 된 게 델타인데 여기서 델타야. 얘는 약속으로 쓰는데 델 오퍼레이터라고 불러. 델 연산자라고 부르는 오퍼레이터가 연산자라는 뜻이야. 연산자가 혹시 뭔지 아니? 연산자가 뭔지 알아? 어떤 함수를 특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연산해주는 기호다라는 뜻이야. 약속할 때 동그라미 크게 놓고 이게 뭐 복잡한 AB 관계에서 복잡한 연산을 이야기하고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잖아. 연산교 수학에서 배웠을걸? 연산하는 거? 그거야. 근데 얘는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이 있냐면 벡터 이름일 때 미분 연산자야. 벡터 미분 연산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돼? 미분을 해줘. 벡터의 성격을 붙여주는 연산자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얘는 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는 더하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k라고 쓰게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델 U라는 값이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벡터이고 여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동일한 함수가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함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부른 이름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오늘 디비전에 자, 첫 번째 이런 걸 한번 볼게. 델 뒤에 저거와 같이 바로 스칼라 함수가 나는데 얘는 F는 스칼라 함수야. 오케이? 스칼라 함수야. 이게 주어지면 얘는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그레디언트 코데나지 F라고 불러줘. 영어로 그레디언트인데 지구과학 시간에 나올 수 있어. 지구과학 시간에 스콕에서 향사 배사할 때 경사도 얘기할 때 나오고 또 지형도 그릴 때 나타내 줄 수도 있어. 얘는 우리말로 물매라고 불려. 뭔 뜻인지도 모르지. 가장 쉬운 표현은 경사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사도예요. 예를 들어서 중력 포텐셜이 있잖아. 이거를 산에 대해서 지형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중력 포텐셜이라는 게 있는데 중력 포텐셜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산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치? 네. 이렇게 표현된 이 아이를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지? 얘네들 뭐라고 불러? 피라미드. 위에서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고등선이라고 해. 고등선? 동근이면 등을 생각해 될 거 아니야. 동근이는 조금 있으면은 등고학생 될 거야. 자, 이렇게 됐다. 이때 이 경사가 완만하면서 아래로 내려갈 힘이 이것보다 어떠니? 또는 이것보다 어떻게 나타나지? 작게 나타나겠지. 이거를 이렇게 보자는 말이야. X의 변화량 분의 자, 포텐셜 에너지 함수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크기가 완만하겠지. 기울기잖아. 근데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 힘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랫방에 힘이 나타나. 얘는 내려가려는 힘이 더 크지. mc 사인 세타니까. x의 변화량 분의 동등한 y 변화량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x가 클수록 어때? x가 클수록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이 작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이용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는 게 저 그레디언트가 되겠다. 그레디언트 U. 자, 한편 그래서 이거 의외로 많이 써먹어. 수학에서도 배워. 물매라고 배울 거야, 수학에서는. 근데 물매라는 말 쓰는데 이거 경사도야. 뭐 어려운 말들 굉장히 많이 써, 수학에서. 나중에 보면 포락성 같은 걸 배우거든. 포락성 배워봤니? 네. 했어요. 이미 뭐 했으면 포락선 쉽잖아. 포락선이 뭐야? 어떤 특정 함수의 크기를 제한해주는 선이지. 포락선 쉽게 쓰는 말도 있어. 물리에서는 포락선을 덮개선이라고 해. 덮개선. 덮고 있잖아요. 가보시기야. 덮개선이라고 해. 영어로는 한 말이야. 인벨롭이야. 인벨롭. 인도가 어떻게 외국 학생 이벨로밖에 모르는데. 인벨롭이야. 뭐지? 인도가 인벨롭 아는 사람. 뭐야? 편집 땡시다. 편지는 레터. 이거는 뭐야? 개발하다. 붙이다. 편지? 봉투야. 편지 봉투인데 왜 인벨롭이라고 하냐고? 옛날에는 종이를 이런 종이를 갖다 놓고요. 편지를 넣었어요. 그래갖고 접어서 쌌죠. 편지 봉투 국지우편 쓸 때 이렇게 생긴 거 알아? 몰랐어요. 국지우편 쓸 때 편지 봉투 쓰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싸갖고
도장 찍어갖고 밀라 붙이고 도장 찍어갖고 공인시켜갖고 보낸다 그래갖고 인벨롭이야. 싸다. 싸게 손이라고도 해. 싸게 손. 준수는 오줌 싸게 손. 저는 자, 한편. 자, 얘는 벡터기 때문에 두 곱도에 줄 수 있어. 제3이 여기에 벡터가 와요. 이렇게 벡터가 오는 거야. 얘는 이름을 붙여줄 때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버전스라고 불러. 이거 A라고. 너는 집행유예. 다이버즈 무슨 뜻이야? 다이버요? 컨버즈, 다이버즈 두 가지가 있어. 반이에요. 이걸 아니면은 다이버 컨버스 어? 컨버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컨버스. 리버스 컨버징. 되게 무시요. 없어요 들어가 이게 무시요. 무시요 나하고 방안했던 친구들은 아. 컨버징 렌즈, 다이버징 렌즈 배웠을 텐데 그렇지 이렇게 만한 놈이 자고 있다. 컨택트 렌즈는 알지. 자, 컨버징이라는 것은 동사 수렴하다야. 제가 뒤로 나가면 수렴하다. 그래서 컨버징 렌즈 하게 되면은 수렴 렌즈니까 볼록 렌즈가 되고 다이버징하고 발산하다야. 그래서 얘는 도목 렌즈가 돼요. 발산 렌즈. 자, 그래서 얘는 발산도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봐봐. 자, 우리 전기장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고 이미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전기장은 왜 생기지? 전기장 어떤 전하 때문에 생긴단 말이야. 이게 전하 양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선이 발산하는 종도가 어때서 커져. 그래서 이 전기장이 발산도는 누구에 따른 것이다? 전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때 A 대신에 전기장 벡터 2벡터를 써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이번에서 배울 때 얘기할 거야. 학원에서 배울 때, 학원 배울 때 지금 학원에서 3권 배우고 있지? 학원에서 3권 배울 때. 자, 한편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어. 크로스곱도 해줘. 크로스곱하고 똑같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 어떻게 했더니 이거 성분할 때 IJK, AX, AY, BY, AX, AY, AG, BX, BY, BG 해갖고 우리 계산하는 거 힘과 열 빼갖고 나머지 꼴 계산하는 얘기했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IJK, D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X, AY, AG 해놓고서는 성미분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나타내놨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컬이라고 불러. 컬이 무슨 뜻일까? 곱슬. 꼬부라지. 얘는 회전도야. 회전도. 자, 물리 먼저 조금씩 배운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을 텐데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물리량을 배운 적이 있어. 토크가 그림이냐? 어떤 물리량이 한 점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돌아가. 아니,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회복선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 한 점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돌면 물리량이 있잖아. 배웠었지 않아? 우리는 아직까지는 안 했어. 학원에 있어. 미래에서 그것도 학원에서 학원 배울 때 할 거야. 자, 뭐가 있지? 한 점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도는 거 있는데. 원동. 인공위성 아이씨, 그것도 운동이잖아. 혼자서 뺑글뺑글 도는 거? 천위성인가? 직접이 도는 게 아니고 어떤 공간이 도는 형태로 나타나. 그렇게 공간이 돈다 뭐야? 공간이 돈다 돈다. 뭐야? 양색하기. 무시. 믹스를 가로 그래? 무시요. 자, 무시요. 뭐가 있지? 무시요. 공간이 있다는 거. 전류가 부르면 주변으로 분단가죠. 이 회전하는 정도는 전류값이 클수록 많이 돌지 더 많은 양이 돌단 말이야. 이해해?
그래서 얘는 자기장을 구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나중에 일반 물리학 배우시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회전도라고 얘기한다. 지금은 꼬대입니다. 쓸데가 없다. 꼬대를 이렇게 잡아야 되냐고? 학교 선생님 꼬대가 얼마나인데 상상 불하게 꼬대가 높으신데 저희 학교 쌤들 대부분 꽤 차고 계세요. 이렇게? 어? 학교 쌤들 바뀌시잖아요. 이번에 또 바뀌실 때 한 분 나가실 텐데 물리 쌤들은 다 아시고 계시죠? 뭐를 그러니까 뭐 신상 정보 같은 어? 뭐라고? 신상 정보 같은 거 아시고 계시지 않아요? 흥신소야. 지금 이제 요번에 3학년 맡으신 선생님이 구독자잖아. 와. 학원에서 뭐 가르치나 보시고 안 가르치는 것만 골라내라. 쌤 혹시 흥신소 아세요? 네. 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적고 세 번째 보존력에 대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얘기했는데 요거를 활용한 걸 한번 살펴보자. 네 번째 조건, 제4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안 나와. 이건 경험에 의한 거야. 보존력은 일반적으로 누구에 관한 함수로 주어진다? 위치에 관한 함수로 주어진다. 일반적이라는 것을 쓴 걸로 보아서 아닌 예외도 있지. 선생님이 여태까지 물리 공부하면서 문제에서 위치 함수로 주어졌는데 보존력이 아닌 경우 딱 2개 봤어. 거의 대부분 보존력으로 취급되죠. 아닌 경우 2가지밖에 없다. 내가 본 예만 경우에 따라서 얘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위치에 관한 함수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근데 아까 쌤이 중력이 뭐라고 했니? 보존력이라고 했잖아. 상수잖아. 끄덕거리는 새끼 뭐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 거니? 근사한 거지. 원래는 뭐여야 해? G 곱하기 월 제곱분의 마진 스몰 m이어야 된다는 거지. 원래는 이 값이잖아. 이거를 지표면 근처에서 근사시킨 거잖아. 따라서 위치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니까 mg도 뭐가 돼? 보존력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kx 무슨 의미지 이거? 탄성력. 탄성력이지. x에 관한 함수니까 뭐야? 보존력이야. 전기력. 이것도 어뢰 관한 함수니까 보존력. 자기력. 보존력이 아니다? 아니. 위치가 없잖아. 보존력. 마찰력은? 아니다. UMG죠. 아니다. 근데 그거를 물체 운동 방향에 따라서 UMG. 거리에 따라 UMG니까. 위치에 따라 변한다. 마찰력을 잘 정의해야 되지. 마찰력은 μn이야. 수직항력이 곱해지니까 수직항력 자체가 보존력이 아니거든. 그지? 면을 누르면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마찰력은 보존력이 아니야. 그래서 위치에 관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면은 되는데, 그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미분을 해서 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관계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간단한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성준이 자고 있니? 아니요. 온다. 너무 짠다. 바람 빠진 행사장. 피데스틱인데. 이렇게 들리면 이거 몇 박자나? 4분에 한 10박자 정도 되니? 분의 10이요. 긴장을 하고 있어. 메트로는 음악실에 있는 이상한 이상한 내용으로. 자,
그러면 자 보존력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력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존력이 누구라고 해볼까? 중력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중력은 어디로 나타납니까? 마이너스 mg j h라고 하죠. 지표면의 수직한 방향을 j 방향이고 윗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해 보자. 자, 이때 자 어떤 위치에서 다음 위치까지 물체가 이동을 할 거야. 얘가 yi고 얘가 yf가 될 거야. 자, 여기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보존력이 얼마로 나타나지? 마이너스 mg jh라고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c 도트 ds라고 쓰는데 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니? y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y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게 돼. 인테그럴 yi에서 yf까지 fc 마이너스 mg dy라고 쓸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돼버리겠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얘는 mg y yi에서 yf까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지. mg yf 마이너스 mg yi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얘는 뭐가 돼버리지? 이런 게 돼버리네. 자 uf 마이너스 ui라는 녀석은 뭐가 돼? mg yf 마이너스 mg yi라고 써줄 수 있대. 이해해요? 자 여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방향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이때 만약에 i라는 녀석이 0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 오케이? 이거는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똑같이 해당되는 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일 때 ui는 뭐야? 0이라고 하자. 0이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uf라는 녀석이 mg yf라는 것이 되는데 이건 이상하게 돼버렸어. 뭐가 이상하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아래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방향은 상관없어.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자 그래서 얘는 u라는 값을 mg y꼴로 나타내준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분을 적분을 통해서 자 보존력을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똑같은 예로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자. 자 용수 처리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이 기준점에서 늘려야 되겠다. 포텐셜 에너지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보도록 하자. 자 처음 있던 위치가 xi 위치에 있었고 나중 불어난 상태의 위치를 xf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얘는 원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나타나지. 마이너스 kx i이라고 해요. i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c 도트 ds가 돼버리는데 이때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자 xi에서 xf까지 마이너스 kx dx라고 쓸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k 곱하기 x를 적분하면 얼마가 되지? x의 1제곱이란 말이야.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1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얼마? 2분의 1
x 제곱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xi에서 sf까지.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2분의 1 kx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i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xi 위치를 기준점이라고 하고 xf를 0이라고 x라고 한다면, 자 얘는 ui는 기준점 위치는 항상 포텐셜 에너지 0이 되겠지.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야. 자 uf를 u라고 바꿔 쓸 수가 있네. 얘가 델타 u잖아. 지금 uf-ui가 돼버리거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u는 얼마?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지난 시간에는 그래프를 갖고 하거나 외력 갖고 계산을 해줬었을 거예요. 얘는 직접 보존력이라는 개념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율력이랑 포텐셜 에너지 계산이에요. 마이율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계산을, 이게 실질적인 계산 거의 유일한 계산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율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계산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마이율력 포텐셜 에너지 계산에서 마이율력은 보존력으로 작용하는데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지. y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스몰 m 얼 햇이라고 해요. 얼 햇은 지름 방향의 힘이라는 뜻이야. 중심 입자가 라지 m인 입자가 있거든. 이 입자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를 거리가 무한대인 곳에서 현재 위치까지 이동시키는데 한 일의 크기란 말이야. 이때 얘는 당겨지는 힘이 나타나지. 원래 당겨진 힘이 나타나서 FC가 마이너스가 나타났어. 자, 여기서 얼햇이라는 것은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를 얼햇이라고 쓸 수가 있어. 또 변이는 누구에 대해서만 나타나? 얼의 변화량에 대해서만 나타날 수 있겠지.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 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UF-UI가 되는 데는, 자 마이너스 인테그럴 I에서 F까지 FC 도트 DS라고 쓰는데, 이 값을 다시 쓰면 이렇게 나타내주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all I에서 all F까지 마이너스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스몰 m d 얼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얼 방향의 변화량만 있어서 그래. 옆으로 가고 세타에 대해서 바뀌고 뭐 또는 파이에 대해서 바뀌고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얼에 대한 변화량을 써.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어. 그럼 얘는 g m 인테그럴 얼 i에서 얼 f까지 얼 마이너스 2제곱 d 얼이라는 값이 되네. 얘는 일반적인 선형함수 적분을 해줄 수가 있잖아. g 라지 m 스몰 m 하게 되면 적분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얼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니까 얼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얼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자, 마이너스 빼먹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F분의 라지 M 스몰 M 플러스 G 곱하기 얼 I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거든요. 그때 얼 I가 무한대인 곳에서 기준점이 얼 I가 무한대인 곳이지. 얼 I가 무한대인 곳에서 UI가 0이야. 그리고 얼 F 대신에 얼이라고 하고 UF를 U라고 한다면, 자, 이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U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된다고 하지. 이
1학년 때는 그냥 직접 외워도 되는데 과정이 이렇게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번 쓸 때 우리 인공위성 운동에 대해서 다룰 때는 그냥 막 썼을 거야. 막 썼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자, 나머지들은 그냥 다 종류들을 설명해 줬네.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중력이온 포텐셜 에너지 MGH가 된다는 것 이미 설명했지? 그죠? 탄성력이온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제곱이 된다는 것도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마일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최근 복잡하게 썼는데 마이너스 얼분의 라지엠 스몰 m이 된다는 것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마일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거야. 같다는 거 이해해요? 네. MGH와 얼분의 라지엠 스몰 m G 곱하기 얼분의 라지엠 스몰 m이 같은 표현이래. 믿겨져요? 아니요. 안 믿겨져야 되죠. 자, 그거를 믿게 해드리도록 하죠. 마일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종류라는 거.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라지 m이 지구가 있어. 지구의 반지름은 얼마라고 하니까 라지 어리라고 해요. 이때 지표로부터 아주 낮은 높이에 스몰 m인 물체가 있었어. 자, 지표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높을까? h 높이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높을까? 자,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항상 음의 값을 갖게 돼. 양의 값의 포텐셜 에너지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중심으로 다가올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 작아지는 거지. 크기는 커져. 하지만 음의 값이니까 뭐가 되니? 작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작아진다라고 해서 자, 바깥쪽에 위쪽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U2라고 해보면 U2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플러스 H분의 라지엠 스몰 n이라고 쓸 수가 있고, 바닥 위치에 있는 U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엠의 라지엠 스몰 n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두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U2 U1이라고 쓸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플러스 H분의 라지엠 스몰 n 플러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엠 스몰 n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이 녀석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자, 얘는 플러스부터 쓸게. 얼분의 라지엠 스몰 n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빼보자. 얼로 빼보면 1 플러스 얼분의 H분의 자, G 라지엠 스몰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쵸? 얘 정리해보면 이렇게 쓰네. 묶어버리면 G 곱하기 얼분의 라지엠 스몰 n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분의 H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그죠? 여기서 이항독수를 이용한 전개법이 있었어요.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전개 방법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근사적으로 1 플러스 nx라고 쓸 수 있다. 언제? x가 1보다 무지무지 작을 때. 오케이? 자, 이 근사법에 의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근사시켜서 쓸 수 있겠죠. g 곱하기 얼분의 라지엠 스몰 n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분의 h다라고 근사시켜서 쓸 수가 있대. 그러면 1 지워져 버리고 플러스 얼분의 h만 남으니까 얘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m h라는 값이 됐대. 자, 여기서 중력값은 또 g라고 하는 값은 얼 제곱분의 gm이 되어버리겠지. 자, 정리해주면 얘는 뭐가 되니? mgh라는 값이 된다라고 해. 그래서 mgh와 저 마일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같은 편이다.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줄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할 때
절대 기준점이 있대 어때? 올리는 대로 기준 잡아주면 상관없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거야. 얘는 애당초 정의된 게 지표면을 기준으로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이해해? 그래서 절대 기준틀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 기준틀을 써서 기준점을 잡아서 상관이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가 됐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에는 자, 일과 열에 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 이제 작년 1학년 때 문제 나왔던 거 같아요. 아, 저 자리 앉으면 저러봐. 원래 백분문 자리 앉아. 백분문 머리 항상 아프고. 이분이가 나 자리야. 저주하다네. 여기 앉으니까 괜찮잖아. 저주자입니다. 저 자리도 많이 앉았었지 동문이. 그때 많이 잤지. 동문은 동문이 아, 영향을 그때 졸았지. 동호회는 회원자. 동문아 동도 엄마 왔어. 동 앉아서 쳐. 자, 일과 열에 관한 자, 일과 열은 뒤쪽에서 다뤄주는 게 더 좋은데 여기서는 앞쪽에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과 열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에 의한 열의 발생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에 의한 열의 발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에 의한 열의 발생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물체에 공급되진 모든 일은 열 에너지로 전환 가능하다. 자, 열 에너지로 전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실험 관계를 얘기해 볼 수 있어. 손으로 막 필요 없어. 손에서 뭐 나지? 냄새 나지? 손에서 뭐가 나니? 팔 냄새. 열이 난다. 이런 만큼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게. 스타이로폼 컵이 있어. 자, 여기에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높이에 마른 모래나 마른 철가루를 갖다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덮고 온도계를 설치했어. 온도계를 설치해 놓고 얘를 위아래로 쉐끼쉐끼 해. 자, 이때 흔든 횟수에 따라서 온도계의 눈품의 변화를 측정해 봤어.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열이 공급됐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살펴보게 된 거야. 자, 가로 쪽이 흔든 횟수야. 자, 이걸 뭐라고 하지 나중에? 1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쪽은 발생하는 열량인데 온도 변화를 확인해 보자.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데?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오케이. 자, 이 비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비례 함수를 뭐라고 하니? 얘를 j 분의 1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j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요. 열의 일당량 말이 어렵다, 그치? 일당. 자, 열이 갖는 1에 해당하는 양이란 뜻이야. 열이 1에 해당하는 양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얘를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게 됐어. W라는 녀석은 JQ라고 써주세요. 즉, J라고 하는 녀석은 Q분의 W야.
이 값을 미리 계산해 봤더니 얘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값이 될 거야. 4.2 줄/칼로리라는 값이라고 돼요. 그래서 1칼로리에 해당하는 열의 에너지는 얼마에 해당하는데 약 4.2 줄의 1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열의 1 당량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프로에 얘기하면 열의 1 해당하는 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반면에 열에 의한 1은 어떻게 되죠? 열에 의한 1을 한번 살펴보자. 자, 열에 의한 1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모든 자, 열은 1로 전부 전환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전환할 수가 없대. 얘는 일부 열만이 자, 일부 열만 1로 전환할 수가 있다. 즉 100% 열기관 100% 일을 해주는 주어진 열을 전부 다 일로 바꿔주는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열이 일로 전환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관계를 얘기하고 줄의 실험이라는 게 있어. 열의 일당량은 이미 했거든. 자, 줄의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줄의 실험을 통해서 열의 일당량을 계산을 했거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줄 알아보기 실험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벌써 끝난 것이요. 오늘 와우. 누누가 의자 같은 거 있어? 네, 그거 뭐야?